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제목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에 이런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말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말들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만 해도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되게 싸가지 없이 보일 수도 있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키지 않아도 탐탁지 않아도 상대가 부탁을 해오면 마지못해서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시킬 때도 어른이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조직에서 말을 하거나 또는 뭐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마지못해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익숙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용납 안 하죠. 스스로 의식이 딱 잡혀서 내가 납득이 되는 행동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이 깨어난 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이 참 그래서 우리 세대와는 사뭇 다른,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정말 건강한 의식을 가진 바람직한 시대의 젊은이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 요즘 문화들 봐도 돈줄 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이 그래요. 뭔가 자기가 이거는 내가 할 만한 당위성이 느껴지면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돈줄을 내서라도 기꺼이 다 동참해주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그리고 제 인생의 화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는 펼치고 싶다. 이 세상에 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라는 의식이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이 왜 그렇게 높아져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대 자체가 공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시대는 공기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에너지의 시대고 정보의 시대죠. 지금의 시대는 기체의 시대. 우리 세대나 우리 어머니 세대, 뭐 그런 어른들의 세대까지만 해도 액체의 시대였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그래서 교통편이 아주 확장되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넓어지면서 유통이 확산되는 그런 물의 시대였죠. 액체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중세시대 때나 일단 신분제가 고정돼 있고 자기가 사는 곳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제약을 가진 식물과 같은 딱 굳어버린 상태. 자기 마을을 넘어서 뭔가 어디를 간다는 건 되게 드문 일로 그냥 딱 한번 태어나면 거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이제 고체의 시대처럼 딱 굳어버린 상태로 아주 움직임이 거의 딱 행동 반경이 그렇게 제한적인 상태. 신분의 반경도 딱 한번 정해지면 그 신분대로만 살아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고체의 시대였죠. 그래서 고체의 시대를 거쳐 액체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기체의 시대라고 하는 공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고 모두가 다 통하고 있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경계의 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공기의 시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입에 배어서 나오는 게, 의식이 그만큼 전체를 보는 의식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돈줄도 낼 줄 알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입에 붙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의식이 깨어났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 이제 지구의 현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오지만, 알고 보면 더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주의 에너지예요. 우주의 에너지 이러면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별자리의 에너지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별들이 얼마만큼 우리하고 가까워 있느냐, 어느 별이 우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뭐 예를 들자면 태양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죠. 우리는 태양에 속해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럼 이 태양의 거리가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그런 상태가 태양의 거리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의식이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들이 바뀌는 이유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리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너지 파동이라고 하는, 태양도 자석 덩어리고 우리 몸도 자석이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도 자석이죠.
그래서 전자기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기고 하는 힘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워 있으면 어느 에너지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그 자석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흔히 얘기했을 때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 태양 하나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알고 보면 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우주에는 널려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별들이 사실은 다 별들은 태양인데, 이 태양과 같은 큰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 이 넘어서 은하계라고 하는 이 별들이 전부 다 태양과 같은 큰 별들인데, 그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하나만 해도 그렇게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알고 보면 은하계와 은하계들이 모여 있는 게 우주잖아요. 이 수많은 은하계 중에 어떤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명의 역사와 우리 의식의 그 변화가 그렇게 심각하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세포 생물학, 다시 말해서 뭐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 이런 걸로 이제 놓고 들어가 보면, 이 생명이 탄생된 근본적인 그 원인도 태양이라고 하는 항구적인 에너지가 우리하고 밀접한 영향을 늘 같은 값으로 그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동쪽에서 늘 떴다가 서쪽으로 치는 이 변화의 그 에너지의 흐름이 늘 일정한 에너지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결국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출현하고 의식이라는 게 나올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이 에너지가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그 거리, 그런 지속적인 거리가 그런 영향을 주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많은 별들의 에너지들이 집합체들이 우리에게 가까이서 올 때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12궁도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하지만,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그 별자리가 결국 은하계들이거든요. 그 은하계가 어떤 은하계가 우리하고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리 상태나 우리 생활 문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전 시대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은하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별자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이제 정해지는데, 우리 이전 시대는 물고기 자리 시대였죠. 물고기 자리는 알고 보면 물고기 자리는 주인을 중심으로 따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거나 영웅이 나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문명의 전체적인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였다면, 물병자리 시대는 모두가 다 주인인 시대예요. 다 주인으로 깨어나는 의식이 오는 시대가 물병자리의 의식인데, 그 물병자리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도래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의, 요즘 아이들의 의식이 엄마가 뭘 시켜도 내가 왜 그래야 되라는 말을 그냥 해버릴 정도로 아이들의 의식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게 당연한 의식이 심겨진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인인 시대인데, 우리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의 시대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추종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모시고 떠받들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인이 내고 나라의 주인도 나고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라는 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정도로 그렇게 명시했단 말이에요. 권력의 중심은 국민이다 라고 우리의 의식이, 이제는 누군가를 임금을 섬겨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우리가 월급 주고 고용하고 내 표로 뽑는 시대. 이게 내가 주권자라고 하는 내 권리라고 하는 권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내가 왜 그래야 되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 심지어 직장 상사가 뭔가를 시켜도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고 바로 반문하는 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다. 전부 주인의식으로 깨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할 때 내 행동의 명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의식이 분명히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의 시대에 우리 같은 시대, 저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연세가 많거나 저보다 어리거나 40대 이후부터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 과도기적 시대에서 넘어오면서 이제는 다 주인의식으로 깨어나서,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그런 피지배 계층이었다면 이제는 의식이 깨어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주인이야 라는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진 고정관념이, 인간이라는 개념이 이 입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명백한 이 물질의 현실의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전 물리학의 지배를 받는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양자 물리학 시대가 오면서 에너지인 시대,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고 파동이 입자를 결정하는, 그래서 관측할 때 입자가 드러나는 그런 의식이 깨어난다라는 생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정체성에서 신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나 뭔가 아주 대단한 어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스럽게 신의 영역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 창조도 신이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성 정체성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뭘 하든 간에 인간으로서 한계지어져 있는 그 틀을 벗어버리고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영역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죠.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가상현실, 게임만 가상현실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에 없는 가상의 세계를 우리 실제 세상처럼 살고 있는 시대죠.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도 알고 보면 가상의 하나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격체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가상의 형태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가상의 재산이에요. 지금 가상화폐도 말 그대로 가상화폐죠. 그런데 실물 경제에 우리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가 지금은 이렇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인 거죠. 또 다른 가치. 실물처럼 우리가 창조해내는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신의 영역이죠. 알고 보면.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이 접목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인간에서 신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다. 누군가 어떤 존재가 만들어낸 아주 그냥 우리는 섬겨야 될 어떤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창조하는 창조주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과 창조주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물병자리 시대라는 게 그런 시대고, 공기의 시대라는 게 그런 시대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서 그런 의식으로 당당히 주인의식으로 내가 왜 그래야 되나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누가 곤란한 부탁을 해오면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나를 납득시켜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마음이 들면 내가 할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납득시켜봐. 라는 말을 상대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해오곤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의식이 아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라는 말을 예전에 그 금기어처럼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이 되는 언어였다면, 이제는 그 말을 당당하게 해야 되는 시대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은 누군가에게 굴욕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냥 억지로 하지 않죠. 내켜서 하는 게 주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고, 내 인생에 내가 창조주다. 맞아. 내가 창조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거지 하는 창조주의 의식이 깨어나고, 주인의 의식이 깨어나고, 인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섬겨야 될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신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신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물병자리 시대의 에너지의 시대고, 공기의 시대로서 전 세계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왜?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걸 이제 알아갔기 때문에. 예전엔 지역적이기 때문에 내게 있고 니게 있고 하는 구분이 명확해서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 그리고 마을 간의 싸움도 있고, 이렇게 지역 간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굳어버린 느낌이었죠. 이제는 다 열려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시대에서는 니게 내게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 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나라면 어차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다라는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라는 질문도
정말로 상대에게 결례가 되는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웃음으로 그렇게 느긋하게 질문하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상대도 불쾌해하지 않죠. 그리고 그 부탁을 하고 한 주제에 나에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불쾌하다 그러면 그러면 가라 이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끄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의 어떤 그 기술이라는 것도 이걸 가지고 내가 딱 잡히면 그렇게 내가 납득이 되면 그게 같은 일을 해주더라도 내가 납득이 돼서 하는 것과 내가 납득이 안 돼서 억지로 마지못해 해주는 것은 천지 차이죠. 같은 일을 해도 효율성에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달리 나오죠. 이건 에너지가 안 나와요.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냥 그저 요식행위로 하다 보면 나도 피해의식도 생기고 일의 성과도 제대로 안 나죠. 근데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건데 상대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너지는 몇 배 이상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 말을 당당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